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요즘 그 공정위의 개혁 이슈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뭐 광폭 행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임 50일 만에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힘드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새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임명된 그렇죠. 케이스이다 보니까 예. 다른 장관님들보다도 먼저 한 달 가까이 먼저 시작을 해서 예.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 민원이나 분쟁 조정하고 사건 조사를 하는 정부 부서의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성공의 실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반부에 너무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면 민원이 쏟아지면서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역설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정위가 사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6월, 7월에 전화나 또는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를 봤더니요. 7월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5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고요. 사실 공정위 소관 업무가 아닌 민원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증가한 셈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정된 어떤 인력이나 정책 자원을 가지고는 이 국민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개혁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께서 해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뭐 긍정적인 사인도 있겠죠. 뭐 한편으로는 과거 이제 공정위가 보여왔던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기대에 걸맞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청취자분께서 김성조 위원장께서 직접 출연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잠깐 예고 좀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샵 8001번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대신 소화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됨도 함께 고지를 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개혁의 중심에는 역시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프랜차이즈 업계가 먼저인가? 최근에 가불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혹시나 가장 만만한 대상 아니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책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재벌 개혁 과제도 있겠고 가불 관계 해소도 있겠고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가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과제의 시급성이나 또는 법제도 개선의 어떤 필요성 또는 국민들의 공감대의 어떤 형성 정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취임한 직후에 이른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쪽에서 가불 문제가 너무 이제 불거졌고 국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이제 집중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단순히 만만해서 이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무슨 브랜드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통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의 통일성. 그래서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서 어떤 위법 사항을 발견하는 것이 다른 어떤 분야 예컨대 하도급이나 대리점 분야보다는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명쾌하게 그 과실 부분을 밝혀낼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계약 내용이 아주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위법 사항을 조사 적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뭐 그간에도 그동안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문제 가장 심각한 불공정 거래 사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생 협력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나눠 갖는 그런 어떤 상생 협력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로열티 방식
방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0년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들어올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선진국형의 로열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게 아니라 예. 필수 품목, 즉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폭리를 취한다든지 심지어는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가지고 통행세를 받는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현실 관행이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이제 폭증하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일하는 이제 알바생을 비롯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예. 근로 조건에 시달리게 되는 이 악순환이 이제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제 개선, 즉 뭐냐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예. 공개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맹점주들이 좀 단체를 통해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난달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금 집중 이슈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필수 품목에 대한 유통 마진 이 부분을 지금 그 가맹점주는 좀 투명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가맹본부에서는 이게 영업 비밀이다. 예. 이것을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뭐 예컨대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를 예. 필수 품목을 너무 상세하게 공개하게 되면 사실은 그 외식 업종의 레시피를 다 공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업 기밀과 관련된 우려가 있다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개별 가맹본부별로 다 그거를 공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예.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공정위가 법 위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일정한 정도로 가공을 해서 그 가맹본부별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공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 어느 수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공개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또는 그 협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가맹본부 협회하고도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던 이제 바로 그 기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투명성까지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예. 자칫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행정규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가맹본부 또는 협회 측에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실히 협의를 해서 가맹본부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지만 이 가맹 산업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까지는 공개를 할 계획이고요. 예. 다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제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할 때 제가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공정위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했는데 개별 그 하도급 기업들의 이름을 다 지우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자료를 받은 저희들은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개별 회사의 영업 기밀이 갖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가맹 사업의 정보 공개 부분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 문제 지적을 하셨을 때 이른바 외국과 비교했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로열티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한 유통 마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큰 틀에서는 앞으로 로열티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은 매출액 또는 이익액에 기반한 로얄티 예. 이것이 수익 모델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다만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구조를 바꿔가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서를 궁극적으로는 로열티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그 과도기를 좀 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빨리 갈 수 있는 예.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서 혹여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통마진 부분은 유통마진 부분대로 거기에 또 로얄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협회뿐만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단체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주들이 그와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가맹본부들이 그러니까 로열티 방식으로 받는 수익과 기존의 유통 마진 방식으로 받는 수익을 다 합쳐봤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적정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변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정액 부담금을 따져본다면 결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더 늘어나게 된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글쎄요, 이 불공정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의 뭐 어떤 의지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도적 관행, 시스템의 문제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개선했을 때 자칫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라든가 기존에도 좀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과도 경쟁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 상실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큰 틀에서의 염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게 책무이지 산업정책적 고려를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분리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과격하게 센 충격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비롯해서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그러니까 로열티 베이스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율하는 것이 저희가 정책 당국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점주들 간의 충분한 어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얘기는 이쯤 해두고요. 김 위원장께서 워낙에 4대 그룹이나 10대 그룹 중심의 재벌 개혁을 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호그룹 부당 지원,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이 조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관련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라든가. 뭐 최근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하림과 이제 금호에 대한 뭐 조사 여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사건에 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호 건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다음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회사,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 논란이 있는 종합 그러니까 건축 설계사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 그룹의 문제가 있는데 요 두 개 회사 건은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할 때 제기했던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두 회사의 건에 관해서는 부위원장선에서 정결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체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818번 쓰시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질문보다 좀 반론성 질문 위주로 좀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을의 입장에서만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입니다. 10명의 을을 보호하다가 한 명의 억울한 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좀 근본적인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저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입니다. 뭐 이게 너무 세게 간다는 측면도 있고 너무 말랑말랑했다는 측면도 요즘은 있는데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비판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재벌 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좀 조용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께서 그런 코멘트를 하신 거를 저도 봤는데요. 재벌 개혁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한 어떤 사익 추구에 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지만
재벌의 구조 변화와 관련된 거는 어차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국회와의 어떤 친조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재벌이나 또는 다른 어떤 갑들이 또 억울한 어떤 피해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재벌 저격수이지만 또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잘 알고 있는 교수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 이 양면의 균형을 잡는 데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8728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정위에서 바로잡을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제 이번 달 아마 내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증인으로까지 간 저희 입장에서 공정위와 관련된 일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도 그러면 좀 답변이 부적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꺼내신 김에 증인으로 직접 참석하셨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뭐 재판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뿐만 아니라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이 과정을 극복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의 한 단계의 발전을 위한 예.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9498번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대 대기업보다 현재 공정이나 여론에 부각되지 않는 중견 기업의 갑질 또는 이를감 몰아주기가 아주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갑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는 갑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병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등의 이제 단체들을 만났을 때 중소기업들도 법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 공정위가 중소중견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제재를 하면서 심지어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전체가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이 전체에 걸쳐서 상생협력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리 병에 대해서 을지를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 집행을 통해서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을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그 자체로 또 일감 몰아지기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그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언론의 평이 상당히 치밀하고 준비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랜차이즈 이슈와 관련해서도 가맹본부를 만나기 전에 저인망식으로 조여갔다 뭐 이제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워낙 많은 이슈 또 많은 사안을 다뤄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일을 풀어갈 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저희가 김성조 위원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아서요. 어떤 순위를 가지고 일을 보고 계신지요? 제가 20년 동안 기업 관련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생각이 앞서고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를 한다는 것이 20년 동안의 시민운동의 교훈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그것도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제 머릿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의 시급성을 따져서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것이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 일의 경중과 완급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으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 정부의 어떤 경제개혁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 측에서. 그러니까 일은 천천히 신중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정부의 어떤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9번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질은 프랜차이즈 일부 업체도 있지만 백화점, 휴게도, 도로공사, 코레일, 민자역사 등 공공성을 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유통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요즘 그 공정위의 개혁 이슈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뭐 광폭 행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임 50일 만에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힘드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새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임명된 그렇죠. 케이스이다 보니까 예. 다른 장관님들보다도 먼저 한 달 가까이 먼저 시작을 해서 예.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이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이 민원이나 분쟁 조정하고 사건 조사를 하는 정부 부서의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성공의 실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반부에 너무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면 민원이 쏟아지면서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역설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공정위가 사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6월, 7월에 전화나 또는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를 봤더니요. 예. 7월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5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고요. 예. 사실 공정위 소관 업무가 아닌 민원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증가한 셈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적으로 나누면 재벌 개혁 과제도 있겠고 갑을 관계 해소도 있겠고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가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과제의 시급성이나 또는 예. 법제도 개선의 어떤 필요성 또는 국민들의 공감대의 어떤 형성 정도 예.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취임한 직후에 이른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쪽에서 갑을 문제가 너무 이제 불거졌고 국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이제 집중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단순히 만만해서 이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무슨 브랜드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통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브랜드의 통일성. 그래서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서 어떤 위법 사항을 발견하는 것이 다른 어떤 분야 예컨대 하도급이나 대리점 분야보다는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명쾌하게 그 과실 부분을 밝혀낼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들리는군요. 계약 내용이 아주 그러니까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군요. 벗어나는 위법 사항을 조사 적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뭐 그간에도 그동안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문제 가장 심각한 불공정 거래 사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선진국에가 저희 한정된 어떤 인력이나 정책 자원을 가지고는 예. 이 국민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개혁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께서 해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뭐 긍정적인 사인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과거 이제 공정위가 보여왔던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기대에 걸맞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께서 김성조 위원장께서 직접 출연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저희가 잠깐 예고 좀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샵 8001번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 소화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됨도 함께 고지를 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개혁의 중심에는 역시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프랜차이즈 업계가 먼저인가? 최근에 가불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혹시나 가장 만만한 대상 아니냐? 뭐 이런 볼멘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책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구체가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러니까 상생 협력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나눠 갖는 그런 어떤 상생 협력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로얄티 방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0년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들어올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선진국형의 로얄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게 아니라 필수 품목, 즉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폭리를 취한다든지 심지어는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가지고 통행세를 받는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현실 관행이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이제 폭증하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일하는 이제 알바생을 비롯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리게 되는 이 악순환이 이제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제 개선, 즉 뭐냐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맹점주들이 좀 단체를 통해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난달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금 집중 이슈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필수 품목에 대한 유통 마진 이 부분을 지금 그 가맹점주는 좀 투명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가맹본부에서는 이게 영업 비밀이다. 이것을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뭐 예컨대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를 필수 품목을 너무 상세하게 공개하게 되면 사실은 그 외식 업종의 레시피를 다 공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기밀과 관련된 우려가 있다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개별 가맹본부별로 다 그거를 공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공정위가 법 위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일정한 정도로 가공을 해서 그 가맹본부별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공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느 수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공개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또는 그 협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맹본부 협회하고도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던 이제 바로 그 기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투명성까지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자칫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행정규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가맹본부 또는 협회 측에서 불확